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또 재무제표를 보는 내용이 될 거예요.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재무상태표예요. 기업이 그동안 사업을 잘해서 경제 위기로 인해 영업활동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또 과도하게 빚을 지고 있는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었는데요.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상태표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우선 자산과 자본, 부채의 개념부터 이제 알고 넘어가 볼게요. 자산은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향후 기업의 현금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다 팔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또 토지, 건물, 재고자산 등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특허권이나 영업권 등도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자산들 중에서는 눈에 보이는 자산은 유형자산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은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의 대표적인 것은 건물, 토지, 재고자산이 되겠고,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거는 특허권이나 영업권이 되겠죠. 부채는 쉽게 생각해서 빚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향후 기업의 자원 중 이제 유출이 예상되는 그러한 의무예요. 기업이 갚아나가야 하는 그러한 자산을 얘기를 합니다. 회사채와 차입금이 부채가 되고, 또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부품을 미리 구입을 했으나 거래처에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상태의 미지급금도 부채로 잡힙니다. 1년 내에 유출이 예상되는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또 1년 이후에 갚아야 하는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돈은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부채가 아닌 순수하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요. 자본금은 기업의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주당 액면가가 됩니다. 주식을 발행하면서 생긴 자본의 규모인 거죠.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로 인해 순자산의 변동이 있을 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초과해서 이제 발행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잉여금에 속하게 됩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 손익거래로 인해서 발생된 자금 중 배당금 등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그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하고 남은 이익금 중 일부가 남아 기업 내부에 쌓아두는 거죠.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의 관계는 부채와 자본을 합쳐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5억 원의 빚을 내서 9억 원의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제 자산은 9억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채는 5억 원, 자본은 4억 원인 것입니다. 부채는 나의 소유가 아닌 자산을, 그리고 자본은 순수하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자산을, 그리고 자산은 남에게 빌리거나 원래 내 것이거나 관계없이 현재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본은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예, 빚을 뺀 나머지 순수한 내 돈. 네, 순수한 내 돈이 자본인 거죠. 기업이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할 때 재무상태표를 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에요. 실적 발표할 때는 주로 손익계산서를 보죠.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보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이 기업이 얼마나 부채를 갖고 있는지, 과도하게 외상을 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는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업의 안정성을 확인할 때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을 이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은 어느 선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산업에 따라서 또 기업에 따라서 이게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기준을 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갑자기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던가 아니면 유동 비율이 갑자기 낮아지게 됐다면 기업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유사한 기업이나 같은 산업군 내에서도 이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을 서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부채 비율은 기업의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유동 비율은 단기 채무를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유동 비율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당장 기업이 빨리 갚아야 하는 부채가 얼마인지 를 이제 확인을 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기업의 자본 잠식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본 잠식인지 아닌지는 기업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자본 잠식은 자본이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보통 기업은 영업 활동을 하고 순이익을 내면은 이익 잉여금으로 쌓으면서 자본의 규모를 늘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영업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게 되면 기업에 쌓아두었던 자금을 조금씩 쓰게 되는 겁니다. 아까 자본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돈이 필요할 때 이 잉여금을 쓰게 되는데요. 잉여금을 다 쓰게 되면은 자본금 항목까지 이제 사용하게 되고, 이 자본금 항목까지 사용하게 되면 부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본금까지 모두 다 쓰게 되면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홀랑 다 써서 내 돈이 없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쉽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예. 자본금, 즉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했던 자본 규모보다 현재의 기업 가치가 더 작다는 의미예요. 50% 이상의 부분 자본 잠식이 일어나면은 주식 시장에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고요. 전액 잠식, 완전 자본 잠식이 되면 주식 시장에서 퇴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 잠식이 된 기업은 한마디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러한 기업엔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본 잠식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매월 월급을 받고 여기서 일정 부분을 밥도 먹고 뭐 옷도 사고 여러 가지 돈을 지출을 하게 됩니다. 월급이 지출보다 많으면 미래를 위해서 제가 저축을 할 수 있죠. 제 재무 상태는 이럴 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월급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그동안 제가 쌓아뒀던 저축했던 그 돈에서 조금씩 더 쓰게 되겠죠. 이게 바로 부분 자본 잠식이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모아놨던 돈을 모두 다 쓰게 되면은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 거죠.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기업은 위태로운 기업이라는 의미이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나 뭐 이전 내용 중에서 재무제표 중에서 좀 어렵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